네, 주가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여국성 대표가 한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집중해서 매수 시점, 마지막에 매도 시점까지 저희 방송에서 이제 알려주니까요. 우리 여국성 대표 방송을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많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온다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석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집중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한 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금 한미 글로벌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추천한 뒤로 네, 그렇습니다. 한 날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살짝 좀 그 소폭 하락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한 46% 정도 플러스 상태고 그다음에 BHI는 이제 제가 추천은 11월 8일 날 우리 회원진들께 처음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가격으로 이제 그 가격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밤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그 9일 날 아침 시초가보다 매수할 수 있었는데 9일 날 아침 시초가가 약 한 9% 정도 플러스 돼서 나왔기 때문에 6,350원 시초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현재 한 43% 정도 수익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분석해 주고 그 이란이 사우디 공격한다는 그 이게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1일 날 미 국방상하고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란이 사우디를 48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도 있다는 첩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자료 화면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죠. 요거는 이제 11월 그 다음 날 11월 1일 요거는 이제 11월 2일 날 조선 비즈 보도인데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보도에 국제 유가도 이렇게 2.13%가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다음 자료 한번 좀 봐주시죠. 요거는 이제 11월 10일 날 조선일 보도인데 이란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하고 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이. 그렇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12일입니다. 11월 10일 요번 주말이죠. 요번 주말에 미국이 사우디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B-52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사우디 공격을 경고를 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보도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우크라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전을 보는데 사실은 뭐 우크라는 이 사우디나 이란에 비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압도적으로 작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이란과 사우디가 실제로 지금 뭐 미국에서 첩보가 있다고 전략 폭격기까지 띄우고 있고 이란의 장관도 이렇게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 이 중동에서 정말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것은 정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말해서 이 세계의 그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이 원유의 세계 원유의 뭐 압도적인 그 젖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계 이 원유의 젖줄이라고 봐야 되는 이 사우디와 그 이란이 랭킹 1, 2위 아니겠습니까? 중동에서는 여러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원유 생산량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이제 만약에 두 국가가 전쟁이 난다면 그 이란이 늘상 그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그 당연히 봉쇄가 될 거고, 거기 세계 원유량의 30%가 움직이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말 이 세계는 난리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주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우크라전이 우리 일반 모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것보다 이 뭐 10배, 20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우디는 주식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란 사우디전이 발발할 것인가 안 발발할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은 정말 그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그 시청하시는 또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은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과보고를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텐데 네. 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방송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이걸 뭐 주식이라는 개념보다도 요즘 뭐 대한민국 부동산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이 첨단 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자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졌다가 복구가 된 이 원전에 대한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자료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글로벌의 오늘 종가입니다. 네, 오늘 종가입니다. 이제 네. 2.77%가 이제 하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추천일로부터 약 한 46% 정도가 수익이 나고 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요 BHI. 예, 요거는 이제 이제 사우디와의 원전 협력 관계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소형 원자력 관련. 8일 날 추천했죠. 원자력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하다가 한 1.62% 정도 오늘 잠깐 조정을 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경과 보고를 드리고. 자, 오늘 그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그 금요일, 그러니까 12일이 금요일이었나요? 14, 13, 12일이, 11일이 금요일이었네요. 11일, 예.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한미글로벌에서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미글로벌에서 약 한 14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인 70만 주를 블럭딜로 해외에 있는 4개의 그 펀드사로 70만 주의 주식을 매도 단가가 이제 요거는 잠정 수치입니다. 조금 변동될 수는 있는데 42,727원을 기준으로 약 4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 주당 이렇게 그 블록딜로 70만 주를 매도하는 매도하겠다는 그런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블록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블록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내 거래인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거래로 장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 개입 못하는 상태로 시간의 거래로 이제 블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블럭을 치는 거죠. 예, 블럭 한 덩치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주 요거 주식 같으면 한 주로도 살 수 있고 100주로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 뭉타리를 말하자면 어떤 특정 매수자한테는 뭐 10만 주, 특정 매수자한테는 20만 주 이런 식으로 한 블럭을 만들어서 특정 가격을 지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는 건 블럭딜이라고 합니다. 예, 블럭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럭딜을 하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이 이제 70만 주나 되는 주식을 시장에다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니까 이제 말하자면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확하게 어떤 블록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을 보고 좀 두려움에 주말을 좀 많이 좀 두렵게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그 시초가 부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마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큰 요인으로 하나 작용을 했다. 오늘 한미글로벌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나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한미글로벌의 그 4개 그 해외 펀드에 대한 블록딜은 어찌 보면은 굉장한 대형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은 그 공시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시는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사항에 보시면은 그 블록딜 매수자를 선정한 경위가 일단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는 그 한미글로벌의 70만 주를 받아가는 이 4개의 해외 그 펀드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물량을 안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안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 내놓는다는 걸 의미하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한 포인트는 뭐냐면 42,727원 매도 단가가 약 43,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단순히 이게 뭐 다른 매수자들이 43,000원에 사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자료 한번 넘겨봐 주시죠.
그 가격. 예,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네. 이렇게 CJ인이라는 과거 종목에 대한 이 차트를 그냥 간단히 보기 위해 하나 올려놓은 건데요.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J인이라는 회사는 문재인이 이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몇 번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가가 폭등했죠. 최고 이슈 때 한 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으로 폭등한 주식인데 이 주식의 오늘 종가는 34,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년 8월 달에 16만 원 했던 주식이 그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34,000원으로 이제 쭉 이제 제자리로 이제 만 원대로 거의 만 원대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인데 제가 오늘 아까 그 43,000원의 이 매수 한미글로벌의 주당 매수 가격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외 그 펀드들 네 군데에 이 70만 주를 나눠서 가져가는 이 펀드들은 43,000원에 매수했다는 뜻은 중장기 매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단기 매도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중장기라는 말은 이 지금 우리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이 네옴시티가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마로 완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43,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정해놨다는 것은 그걸 중장기로 본다는 뜻은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하는 안 떨어진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걸 역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의 아직 그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까 시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종목이 정말 이슈로 이 고점이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시즌에서 보는 시즌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99%의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슈가 될 때의 가격과 중장기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즌을 벌써 보면 16만 원 하던 것이 34,000원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이 그 4개 펀드가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무려 3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 300억이라는 돈을 작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로 43,000원으로 산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슈를 불을 당장 뭐 내일 모레 이제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있고 그 위에 수주가 또 계속 발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슈를 탈 때는 정말 이 주가가 얼마까지 고점이 치달을지 모른다.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시라.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주식이란 차원보다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뭐 부동산 시세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첨단 도시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투자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제 빅딜을 갖다가 이렇게 금요일 날 빅딜을 큰 호재라고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사주 매도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미글로벌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뭐 당장 돈이 필요한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가 이 자사주 70만 주를 매도하게 되는 경위를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은 글로벌 사업 재고 및 사업 다각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지금 네옴시티가 핵심 이슈가 되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사업 재고를 위해서 자금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글로벌 사업 재고는 역시 네옴시티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역시 네옴시티에서 결정적으로 앞으로 이 우리 한미글로벌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더군다나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사업 다각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PM을 넘어서서 뭔가 또 새로운 뭔가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먹거리. 뭔가 이 기대감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정말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 한미글로벌의 이 대주주 지분은 지금 현재 총 약 한 19%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19% 같으면은 이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지분이 취약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동안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이 지분의 방어 수단이 뭐였느냐면 이 자사주였습니다. 자사주 140만 주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매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데 그거를 매도를 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물량은 완전히 우군 물량이다. 절대 경영권을 위협할 물량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에 있어서 큰 자금이 이제 요걸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물량을 지금 블록딜로 매도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한미글로벌이 자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매도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꼭 매도를 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빈살만 자금?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우회적으로 이건 나중에 좀 그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이 빈살만 우회자금 가능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한 발 더 좀 다가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꼭 경영권 방어를 위한다든지 뭐 어떻다 하면은 분명히 이 국내 펀드들도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이 펀드들이 다 해외 펀드들인데 암만 해도 한미글로벌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해외 지사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국내 이 펀드들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더 잘 알 건데 이 물량들은 전부 다 해외 펀드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모르는 이 해외 펀드들을 누군가가 해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섭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예,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은 우리가 한번 충분히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요번 빅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숨겨진 대형 호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 직전 방송에서 원희룡 장관의 그 이렇게 기사 말을 갖다가 기사로 이렇게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면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네옴시티에서 많은 그 이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이 네옴 그 시티 측에서 이 보안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못 부른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어떤 이제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본다면 이거 엠바고가 걸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주식은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뉴스가 좀 터져주고 이렇게 돼야 좀 주가가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엠바고를 걸어놓으면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별 일이 없겠네 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미리 매도하는 물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오늘 주가 약세에 약간의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형태로 그냥 왔다가 가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다 사활을 거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이 MOU가 나올 거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이 네옴시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옴시티 원전 방산 이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대규모 수주를 해놓은 기업이 있다. 해놓은 것들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면담에서 정상회담에서 보도가 돼 나올 가능성도 크게 좀 열어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10월 12일 날 처음 방송을 하면서 이 자꾸 투트랙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이재명에 대응한 한동훈 장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측면이 한동훈 장관은 사실 그 어찌 보면은 1등 공신으로서 장수의 역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한쪽 측면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네옴시티를 담당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역시 한동훈 장관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치는 역할을 맡는다면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라는 대규모의 경제 성과를 올리는 걸음 주고 물 주고 키우는 역할, 소위 말하면 유비와 관우와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대선주 하면은 보통 그 대선이 이렇게 한 2, 3년 전에 빠르면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대선주가 그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네옴시티는 천조에 해당되는 거대 이 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29년, 30년까지 길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원희룡 장관은 네옴시티의 이 네옴시티는 우리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의 성과로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상당히 대권 반열에 올라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이 네옴시티의 한미글로벌은 어쩌면 차기 대선주로까지 부각될 가능성을 우리는 미리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미글로벌은 정말 이 부동산의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2, 3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부동산 시세 없을 때 아예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할 자금 여기 한미글로벌 투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벌써 43,000원에 해외 펀드들이 3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개인 입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BHI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짧게 두 번째 종목에 추천해 주신 BHI. 예, BHI에 대해서, 원전주죠. BH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BHI 같은 경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원전이 본래 그 사우디 원전은 이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우리하고의 협력 관계가 스마트 파워라 해가지고 협력 관계 그다음에 그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소형 원전에 대한 협력 관계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진출까지 그 당시에 다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 것이 유력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탈원전 들어오면서 이제 철회가 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금년 5월 달에 원전을 재개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원전에 있어 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많이 밝혔지만은 패키지로 간다는 말을 많이 밝혔지만은 원전은 결정적이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소형 모듈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이 사업이 그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그 특수목적 법인까지 설립돼 있었는데 과거에 거기에 그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것을 두산중공업을 대신해서 들어온 것이 BHI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BHI가 아주 그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 탈원전한 부분을 윤 대통령이 복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탈원전한 것을 국민적인 응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인류에 대해서 원전을 키우겠죠. 그것을 복구하고 키워야 돼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강조 포인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세계적인 그 상황과 더군다나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 때 에너지 난을 전 세계가 겪었지 않습니까? 더욱더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이 원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집중 부과되고 그 성과를 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은 이번 사우디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러려면 사우디의 소형 모듈 원전 수출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동 같은 동반 진출 이 부분 정말 주목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그 분석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잘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여국성 대표가 지금까지 방송한 거 한 10개 되거든요. 이봉규 TV에서 그걸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확신이 섰을 때 뭐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네.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오늘 그 이란이 사우디를 이제 그 공격한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오늘 주제였는데 이 제가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 다음에 그럼 혹시 방송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우리 이봉규 TV하고 여국성 TV에서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댓글 중에서 크게 해주세요. 작년에 진 매트릭스 사라고 해서 샀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글을 좀 키워봐 주시죠. 제가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이제 찬성을 했는데 이거는 제 TV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자기 시청자들인데 모두가 대박난 종목을 쫄딱 망했다고 하니까 내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밥을 차려주면 됐지 내가 씹어서 삼겨줄 수는 없다. 20년 3월 11일 시초가 5,660원에 매수하라고 했고 7월 20일 날 25,800원 가는 날 22,000원 비군에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쫄딱 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이 잔치에 배가 터진다고 한 종목에서 본인만 쫄딱 굶었다고 하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이 진매트리얼스한 종목은 우리 팀이 전원이 아마 최대의 그 수익을 올린 우리 팀 전원이 그 부자가 된 종목이거든요. 팀이라는 건 그 회원 가입한 그렇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들이. 그런데 그런 모두가 부자가 된 이 400% 넘는 수익을 낸 이 올인한 종목에서 이렇게 400% 넘게 수익을 난 이 종목에서 그렇게 이 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난다는 것은 정말 좀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마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 조금 이제 댓글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은 흔히 댓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인 사실을 나중에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죄거든요. 근데 거짓을 공개하는 것은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만 먹어서 고소만 하면은 최소한 그 벌금형의 이상의
상황이 전가자가 되는 그런 행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싶습니다. 회원 가입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가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그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가입 때 유의사항은 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그냥 입금만 하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입금하시고 나서 꼭 이렇게 성함을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전화번호로 예, 전화번호를 문자로 이제 성함을 알려주셔야 체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재 그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중에서도 뭐 한미글로벌이나 BHI 많이 그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은 알려드리지만 당연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이봉규 TV에서도 나중에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먼저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그 뭐 특별하게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